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네이처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잠잠한 듯 싶은데요. 최근에 나온 네이처셀 관련 자료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굉장히 갈증이 나셨을 그럴 타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죠. 1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현재 재무적인 부분에서 수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좀 아는 것이 좋죠. 네.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슈도 이슈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소홀히 할 수만은 없죠. 네. 물론 꿈만 가지고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예전에 네이처셀에서 대책을 강구했던 건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해외 허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뭐 조건부 허가를 낸다고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일본 건 관련해서 뭔가 재료 마련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달에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대박 급등할 종목을 좀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게 6월 달에 재료가 몇 가지가 겹쳐서 여러 호재가 돌출하기 때문에 아마 생바닥에서 출발하고 이제 상승 초기 패턴이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을 좀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 가지고 요 종목에서는 또 대박 좀 한번 내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특히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많은 방송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소상히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분기 실적 이거 좀 보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도 일단 좀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무슨 재료가 또 딴 건 없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이게 있었어요. 식약처 중앙약심이 뭐 여기서 "심사가 결정적 오류가 있다." 뭐 이런 건에 대한 관련된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뭐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자꾸 나오면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식약처에 반발하는 그런 건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식약처와 관련된 어떤 뭔가가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위도 아직까지도 뭐 계속되고 있어요.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식약처에 120여 개의 화환 등장이 돼서 단체 시위를 했다. 막 이런 건에 대한 재료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네이처 주주들이 살아있다는 건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죠. 네. 그래야지 어떤 묘수도 나오고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달에 바이오 종합 육성 대책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네이처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유상증자 결정이 물론 이제 있었고요.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네, 잘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시위라든가 그런 건이 있었고 대안 발표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감원 전자공시에 가서 이제 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요런 정도의 분기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자 쭉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업이 꿈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에 현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의 변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자 보니까 작년 연말에 대비해서 금년 1 분기 말에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좀 늘었죠. 늘었습니다. 393 억으로 늘었어요. 312 억에서. 자 요거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죠. 플러스 요인 당연히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하지 않았느냐 수치가.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요. 네 요건 좋아요. 그죠? 요건 좋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 가지고 또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이 21억 정도 손실. 작년 1분기에는 26억이었어요. 그죠? 네. 손실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이제 적자라는 것이 역시 걸림돌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밑으로 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대개 이제 고런 정도 흐름인데요. 음 여기 자본 총계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저는 고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본 총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 자본 총계는 뭐냐면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업의 자산이거든요, 자산.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재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571억에서 550억으로 좀 줄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자본금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유는 있죠. 자본금은 지금 현재 이제 313억이니까 313억을 대비해 가지고 550억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부담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죠? 부담이 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런 거 수치를 잘 봐야죠. 자, 550억 아닙니까? 자본 총계가. 근데 이 회사의 기본적인 그 어떤 본전가라고 볼 수 있죠. 본전가 313억 대비해서 550억이니까 한 240억만큼은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자본을 까먹지 않는 거죠. 자본을 까먹으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되죠. 자본을 까먹지 않았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 현금성 자산이 좀 늘어난 건 좋고 적자 규모가 좀 약간은 축소된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회사 재산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아직 그 흑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네, 되게 요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적 상황은요. 분기 실적하고 재무적 상황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그렇게 크게 부담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해외 허가권하고 조건부 허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전에 영상을 제가 요즘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했고 여하튼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만큼 중요하고 순간적으로 중요할 때 제가 영상을 항상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변화가 없어서 드리진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순간 영상이나 중요 영상은 드릴 거예요. 네, 대신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문자로 성원을 좀 항상 보내달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죠. 네, 문자로 뭐 궁금하시고 고민되는 부분들 항상 그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고민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뭐 구독합니다. 이런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아무래도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요. 영상 중요할 때 많이 찍어 드릴 겁니다. 네,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예. 자,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 예전에 제가 영상을 좀 여러 번 찍었던 것 중에 그런 영상이 좀 많았죠. 뭐 이를테면 이런 영상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회사의 대책이 좀 있다. 근데 어떤 대책이냐? 결국 뭐 이의 신청이나 뭐 재심의 요청 뭐 이런 건에 예, 회사 대안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뭐 지금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거고 해외 허가를 추진하거나 뭐 조건부 허가 추진하거나 글로벌 임상으로 조인트 스템 임상 확대를 한다든가 일본 줄기세포 재생의료 사업을 강화한다는 거. 자, 요런 재료 중에서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왔습니다. 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의 파괴력은 상당히 위쪽으로 강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아직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회사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상 잘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돌파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매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뭐 공매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공매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가 많이 나와도 주가가 내려가질 않아. 내려왔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매가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막대 이 빨간 막대가 공매도 양이거든요. 공매도 양이 많아도 많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안 밀렸죠.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아도 주가는 잘 안 밀려. 그죠? 거래량이 최근에 줄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거래량 대비해서 그 공매도량을 나타내는 공매도 비중이 있죠. 요게 좀 높아지긴 했어. 그러나 거래가 적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것이지 공매도량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매도량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역시 그 공매도 비중이나 공매도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주가가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밀립니까? 안 밀리거든요. 제자리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별로 없잖아. 이건 그 매물이 씨를 말렸다는 거죠. 매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언제 위나 아래로 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회사의 종합대책 같은 경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튀어나왔을 때는 좀 시세가 위쪽으로 크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미리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뭐 부분적으로라도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제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사인들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뭐 예고하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 계실 때, 생업에 바쁘실 때 갑자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자 사인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죠. 예. 그래서 실시간 저점 타점이나 고점 타점을 빨리빨리 우리가 보고 그런 타점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미리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명 네이처셀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채비가 돼 있으셔야 돼.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순간 사인을 보내드리니까 순간을 놓치지 않거든요. 네이처셀이라고 종목명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뭐 네이처셀에 대한 기업 분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시간으로 갑자기 시세가 변할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분석 보고서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 대응입니다, 대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그 비상수단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만은 무료 카톡방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잖아. 미리 이런 체제를 갖춰 놔야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시세가 변할 때 그때 대처를 할 수 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가서 이런 데 들어오시려고 해봐야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죠? 미리 들어오셔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매니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6월 달에 급등을 할 수 있는 대박주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서 대박 수익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6월 달에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 1 내지 3만 원대, 네,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요 종목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 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 가지고 양수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이은 중요 두 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히 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이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은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삭이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희귀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 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홀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실어서 6월 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면 좀 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임상권들로 크게 장대 양봉이 몇 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시고 나중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